여러분 혹시 벚꽃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벚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진해에서 있어지는 군항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만큼은 해군 본부를 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군 본부 안에 있는 벚꽃을 보고 조금 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문화 축제 관련해서 본부를 일시적 오픈하는 것인데요. 이때만큼은 해군 부사관들이 정복을 입고 근무를 서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또한 이제 저희 군사 시설을 보호하는 벚꽃 당직을 서게 됩니다. 이때만큼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보며 저도 잠시 군대 밖에 나와 있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벚꽃 축제를 좋아했었는데요. 최근에 저도 서울로 벚꽃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벚꽃 축제를 갔는데 벚꽃이 피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개화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분명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기온이 뜨거워지니까 벚꽃 시기가 앞당겨지겠구나 해서 벚꽃 축제를 앞당겨 진행을 했는데 그 기후변화의 변동성으로 인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벚꽃이 피지 않은 상태로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대기오염의 또 다른 파트너,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럼 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이 파트너일까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원인이 대기오염의 주범을 일으키는 온실가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온실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온실효과는 과연 나쁜 걸까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온실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네, 실제로 태양열을 우리가 전혀 머금고 있지 못하다면 지구 온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 태양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온실 효과인 거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 효과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향후 지속 가능한 내일에 도움이 되는 아주 이로운 효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온실 효과가 아닌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온실 효과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요인, 즉 산업혁명 이후로 발생되는 수많은 온실가스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6가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현재는 유엔에서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속화가 심화됐다 해서 지구 가열화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와닿는 벚꽃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사실 벚꽃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꽃의 개화 시기가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어쩌면 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진다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의 영향력에 관련된 것인데요. 개화 시기가 당겨진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꿀벌 때문입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가 꿀을 채집하면서 그걸 통해 암술과 수술을 연결해주고 꽃이 번식할 수 있게 도와주며 꽃에서 추출한 꿀로 인해 우리 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개화 시기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 벌의 활동 시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생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의 생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벌로 인해 생식을 하게 되는 수많은 식물과 꽃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제는 인간의 예측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개화 시기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태계 파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푸른바다 거북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푸른바다 거북은 알을 낳았을 때 그 모래의 온도에 따라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모래의 온도가 뜨거워지니 결국 이 거북이는 암수가 나뉘지 않고 계속 한쪽으로 성비가 치우치게 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준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혹시 작년에 충북 오송터널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충북 오송터널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같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유명할 정도의 사건이라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뭄이 심했냐면 유명 가수의 흠뻑쇼가 취소가 될 정도로 그 지역에 물이 굉장히 모자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지역 자체가 경계를 하고 있을 정도의 가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몸살이 났던 그 지역이 어느 날 그 다음 해가 되니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침수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점점 지구의 기상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송터널의 사건을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라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 하여 지구온난화는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요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가 주는 피해 사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기사입니다. 체감온도 66.7도 북반구를 휩쓴 폭염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응급실이 가장 붐볐던 시기라고 합니다. WHO에서는 발표하기를 작년 7월 첫째 주가 세계에서 가장 더운 한 주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보충해주는 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슈퍼 엘니뇨에 의한 현상인 겁니다. 육지와 바다 온도가 이 엘니뇨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2024년까지 우리는 이 슈퍼 엘니뇨의 영향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올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폭염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 그 또한 아닙니다. 폭염과 전혀 반대되는 한파 또한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트기류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트기류란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북극에 머물 수 있도록 북극 주변을 돌고 있는 빠른 기류를 제트 기류라 뜻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를 인한 기후 변화로 이 제트 기류가 점점 남하하게 되면서 한반도까지 제트 기류 영향권 안에 묶이게 되니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제트 기류를 따라 중국을 타고 우리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한파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르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게 됐을까?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